안녕하세요. 아반도네즈 오케스트라 창단회장 장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날씨가 춥죠? 제가 오늘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오려면 처음에 산길을 20분 걸어서 내려와서 버스 3번, 그리고 기차 1번, 지하철 2번을 갈아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저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멋진 인생을 사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20분 강연하기 위해서 무려 4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정답을 제시할 나이도 아닙니다. 그냥 요즘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 한 명이 있구나 하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정보통신전자학부 공학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졸업했는데요. 과연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현재 별무리 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요, 제가 예비군 훈련 날 출발하기 전에 아침 조리 시간에 들어가서 반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별무리 학교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별무리 학교 기숙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 양 옆방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며 하루를 보내면서 행복한 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 주제를 진정한 힐링, 나도 필요하다라고 정했는데요. 이건 제 자신이 힐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제목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얼마 많이 살진 않았지만 많은 힘든 경험들을 겪었거든요. 그걸 극복하는데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은 진정한 힐링에 대해서 오늘 편하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지금 모습과 다르게 심각하게 내성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습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면 화장실 변기통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노는 게 부끄러워서 저는 매일 집, 학교만 반복하는 그런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시절을 돌아가라고 하면 이겨낼 자신이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숭실대에 와서도 나아질 게 없었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남들 친구들과 이렇게 논 기억이 없고 공부만 했던 그 사실 때문에 저를 매일 깎아내리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남들과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렸고 저를 싫어했고 열등감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죠. 문득 그런 두려움이 왔습니다. 대학교마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처럼 이렇게 보낸다면 나 인생의 패배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친구들을 만들어서 함께 노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가진 바이올린의 그런 악기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아반도네즈 오케스트라를 모집하여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고 남들과 비교했고 사람한테 집착하기 시작했었죠. 겉으로는 밝은 척했지만 속은 매일매일 검정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종교인인데요. 여기 옆에 있는 상도중앙교회 아시죠? 제가 대학교 때 1년 동안 공강 시간마다 달려가서 거기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냐고, 제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야 되냐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여러 번 몇 개월 동안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또 기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노력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제가 괜찮아질 것을 믿고 걱정 없이 묵묵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저에게 조금씩 평온함이 몰려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이런 평안함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불안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2009년도 이렇게 저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는 저 스스로를 5살의 인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요. 그 크게 변한 3가지 이야기를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 제가 남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반도네 오케스트라의 그런 회장으로서 리더십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오케스트라를 찾았지만 없어서 너무 실망했는데 아반도네즈 오케스트라 생기고 난 후부터 학교 오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단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할 일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단원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그 단원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했고요. 이 단원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첫 정기 연주회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주회를 하면요, 단원들도 기분 좋지만 그 연주를 듣는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연주회를 하려면요, 한 학기 등록금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열정과 저의 사연을 담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후원해달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첫 정규 연주를 성공적으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연주회가 목적이 아니라 이 연주를 통해서 여러 단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무모하게 도전한 이 결과가 역시 후배들이 1회, 2회, 3회, 4회, 5회 연주회, 5년 동안 매년 연주회를 열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아반도네즈 오케스트라 창단 이야기를 가지고 숭실대 총동문회 장학생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1기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런 결과는요, 저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 소망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꿈을 위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교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정보통신정보학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전역 후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공대 후배에게 전화했더니 교생 실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공대에서도 교직 이수가 있고 또 수학과 복수 전공을 신청해서 교직을 신청하면 수학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절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사에 대한 꿈을 위해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방학 때마다 계절학기를 2개씩 매번 들었고요. 남들보다 40학점을 더 들어가며 무사히 졸업을 했고 드디어 수학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저만의 교육 철학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꿈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저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된다면 나는 이것들을 할 것이다, 이런 교사의 삶을 펼칠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꿈을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마음속에 대한민국 여러 학교들 중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학교가 단 하나는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기 꿈 때문에 길을 걷다가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하철에서도요, 길을 걷다가도 저 교사가 하고 싶다는 그 열정 때문에, 그리고 교사라는 꿈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그 생각으로 저는 울컥하고 운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만의 노하우로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교사 모임들 통해서 알게 된 현직 교사들에게 저의 교육 철학과 저의 이야기를 적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저의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일할 학교를 주신다면 어차피 새롭게 태어난 인생, 남은 평생 학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했더니 며칠이 지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교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벨무르학교에 지원해보라는 추천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힘든 선발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합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도전한 단 한 번의 지원서가 저는 합격 지원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는 첫 제자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또 꿈이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가 작년 2월에 개교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이렇게 대단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감사하게도 학교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면 나의 이야기를 교사 잡지에 꼭 싣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2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저의 교단 일기가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사가 되면 TV에 나오고 싶다는 그런 재밌는 상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올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였기에, 그리고 그냥 단순한 꿈도 아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 학생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선한 꿈을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꿈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강연자가 또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무대 공포증, 발표 공포증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 그 강연자라는 꿈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대단한 사람이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저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사람이 꿈을 이룹니다. 꿈이 대단하다고 해서 꿈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꿈을 향해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도전하는 그 정신 때문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나답게 살아가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벨무르학교 일하기 전에 캐나다 로키 산맥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여행의 목적은 내가 학교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거였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이런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마지막 날 여행 가이드 분이 저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보여준 숨은샘의 자유로운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멋진 교사가 되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한방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대단하신 선생님들의 수업 기술과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고요. 저의 방법이 아닌 남의 방법을 따라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언젠가는 외로움을 느끼고 허무하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타일대로, 저 성격이 녹아져 있는 타고난 천성대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마음을 먹었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을 실제로 저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요,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 자신을 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학교에 달려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거든요. 이렇게 분장을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연히 아이들과 찍게 된 이 사진이 반응이 좋아서 결국 벨무르학교 표지 사진이 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있고요. 저 교직 생활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17명 학생들 데리고 2박 3일 동안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트럭에도 태우고요. 소도 구경시켜주고 이 소를 가지고 소고기 파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일이 놀이가 되어야 됩니다. 7일 중에 5일을 직장에서 보낸다는 이야기는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늘 아이들과 논다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제가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업을 끝나면 다시 기분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취업
준비가 만만치가 않죠. 네,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스펙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자기 이해 능력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즐길 수 있을지, 그걸 잘 알아야 자기소개서를 진정성 있게 쓸 수 있고, 그것을 읽는 사람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직장을 찾으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저를 잘 알고 저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남들 하는 방식이 아닌 저만의 방법으로 소신 있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조급하거나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저는 타고난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과 상처들을 적극적으로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저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나답게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도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시도했던 방법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간절하게 울면서 내려놓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년 동안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말씀 구절로 기도했거든요.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걱정하지 않고 다 내려놓았더니 평안함이 찾아왔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자유롭게 글로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저의 마음을 일기로 항상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학부 시절에 제가 날을 잡아서 반나절 6시간 동안 저 인생 이야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무려 A4 용지 8장이 되더군요. 저는 이걸 쓰는 순간 또 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생각나면서 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었구나. 또 이거는 정말 재밌었구나 이러면서 저의 장점을 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딱 하루면 됩니다. 여유 부리셔서 딱 하루만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보기 때문에 딱 하루만 날 잡아서 글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는데요. 제가 4가지 책을 추천할 겁니다. 혹시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사진 찍어도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 30년 만의 휴식은요, 이렇게 휴식을 얻고 내면의 평안을 찾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던 자기사랑 노트. 이 책은 숭실대 오재훈 교수님이 쓴 책이거든요. 그리고 꼭 2권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이런 자존감 책, 그리고 대인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은 치밀함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힘들면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내면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고민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 부탁하시고 숭실대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여러 가지 좋은 검사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상담센터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줬던 책 내용이 있는데요. 이 시간 공유할까 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부터 힘들고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 너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주인공이 너였니? 아니면 남이었니? 너답게 살고 있니? 라고 질문해 보시고, 만약 아니라면 저처럼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조급해하는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말이죠, 나답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내면의 어려움과 상처들을 회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답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그로 인해 보람을 느끼는 그 삶이 진정한 힐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진정한 힐링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